어제 있었던 장관 인사에 대해서 잠깐 얘기 나눠봐야겠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이 오늘 그 봉욱 민정수석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 우려가 많은 게 사실이다. 이렇게 하면서 뭐 여러 채널을 통해서 지금 검찰개혁이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제기가 있는데 어떻게 지금 강 대변인이 답변했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 관련은 아닌데 그 조국혁신당 등에서 봉욱 민정수석과 이진수 법무차관 인선 두고 검찰 개혁에 적합하지 않다는 취지로 비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도 찬성했다고 알려진 이진수 차관이나 봉욱 수석 과거 검찰 개혁에 부정적인 입장 취한 것들을 언급했는데 이런 우려와 지적에 대해서 대통령실 차원에서 답변 가능하신 부분이 있는지. 지금 비어있던 민정수석의 자리를 임명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적합성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여러 반응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대통령실이 그 나름의 인사 검증 과정을 거쳐서 지명하고 임명한 인물인 만큼 좀 이 과정들을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게 아마 대통령실의 입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검찰개혁의 책임자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우리가 하는 거를 좀 양해해 달라 또는 시간을 좀 달라라고 이제 일단 설득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저는 저 대변인 말씀의 취지는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예. 그 대변인의 워딩이 이 표현이 예. 적절치 않아요. 예. 이제 저런 말씀을 하려면 잘 준비된 어떤 국민들이 설득될 수 있는 그런 용어를 개념을 제시를 해줘야지 대통령실의 입장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본인이 대통령실 대변인이면서 낱말하듯이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걸 타자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준비가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저는 큰 우려하지 않습니다. 네. 왜? 대통령이 법조인이잖아요. 예. 예. 또 대통령의 그 검찰 개혁 의지는 확고부동한 거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추석 전에 검찰청을 폐지를 완료한다는 거는 이미 최근에 당에서도 그렇고 또 지금 당대표 후보자들도 그렇고 다 똑같이 공유하고 있거든요. 이걸 무슨 민정수석 법무부 차관 정도 되는 사람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 큰 구도는 결정난 거예요, 이미. 예, 예.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금 지명이 됐고 또 당에서는 더 가열차게 빨리 이제 1년 후에 이런 것도 안 하겠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1년 후에 그건 너무 길다. 추석 전에 끝내겠다. 예. 줄여라. 자, 이거는 정해진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왜 봉욱이라는 굉장히 엘리트 검사, 그것도 옛날에 또 검찰개혁 반대한 왜 이 사람 이진수 이 사람 뭐냐? 이건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검찰을 손을 봐야 되잖아요. 예. 검찰은 만만한 조직이 아닙니다. 예. 예. 그냥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절대로. 제일 잔머리가 빠르고 그래도 굉장히 그 우수한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 2,500명의 거대한 집단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손을 보려면 이걸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제2 적을 치려면 적을 적을 아는 사람이 예, 있어야 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친일파를 치려면 친일파 중에 그 잘 아는 사람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되지. 우리 편만 있으면 상대를 모르잖아요. 자, 그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강유정 대변인이 발언했던 거 화면으로 잠깐 띄워줬는데요. 자, 아마도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는 그 자막 잠깐만 우리 띄워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우려하는 질문을 지금 최 목사님께 좀 드리겠습니다. 자, 대통령실 대변인인데 저 문제에 대한 답변을 아마 대통령실의 입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기자들은 감각적으로 질문을 던지는 것이 강유정 대변인이 저 의사결정의 과정 또는 결과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대답의 적절성이 있다 없다 문제 전에 저 문제가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민정 라인에서 확인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답변을 저렇게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아마도 대통령실의 입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여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좀 심각하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제기를 하고 저는 싶은데요. 이제 강 대변인의 업무가 너무 과하다고 일단은 생각합니다. 부대변인들도 있고 하지만 그 강 대변인이 현역 의원이면서 이제 근로 대변인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일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시간으로 모든 정보를 공유한다든지 그 회의에 참석을 한다든지 이런 게 좀 미약하다는 거를 이번뿐만 아니라 다른 때도 내가 조금 간간히 느꼈고 제가 우리 변호사님이 말씀하실 때 그 워딩은 본인을 타자화하는 거다. 본인이 대통령실 대변인이고 본인이 그것을 해명해야 될 주체인데 그 타자화해서 말한다는 거는 본인은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지 또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한데 그걸 떠나서 저는 그거는 그것대로 문제로 네. 놔두고 오늘 제가 그 어제하고 박은정 조국당 그 의원이 그 이제 그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임명한 거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SNS에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좀 저는 굉장히 좀 의의를 제기하는 편입니다. 네. 왜냐하면 평소에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입니다. 박은정 예. 의원을. 예. 근데 이거는 너무 그 본인이 이제 너무 염려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포스팅도 했겠지만 너무 논리의 비약이 많고 사실관계 확인에 있어서 미흡하거나 사실관계 아닌 게 몇 개 있어서 내가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 대한 박은정 의원의 그 포스팅을 한 짤막하게 내가 반박을 해드릴게요. 먼저 윤석열 석방의 책임자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웠어요. 이진수 차관이. 그건 사실이냐 아니냐를 놓고 볼 때 그 이유를 뭐라고 박은정 의원은 얘기를 했는가 하면 대검 부장회의를 거쳐서 윤석열 구속 취소 즉시 항고를 포기했고 당시 이진수가 그 회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프레임을 씌웠어요. 다른 의도는 다른 그런 사실관계 확인의 출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윤석열은 법원의 결정으로 구속이 취소된 거고 이에 대해서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이 첫째 원인이고 즉시 항고 포기의 최종 책임자는 당시 심우정 검찰총장이고 대검 부장회의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의견을 거치는 내부 회의의 절차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진수 지금 임명자가 거기에서 어떤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거나 발언을 했다든지 반대를 했다고 하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 회의에 참석했다는 것만으로 또 그런 프레임을 씌운 거는 윤석열 석방의 책임자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운 거는 근거 없는 해석이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또 승진 시점이 윤석열에게 친윤으로 발탁되어서 승진을 했다. 이 부분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 이진수 차관은 중앙지검 3차장을 거쳤고 3차장 검사를 거쳤고 대검 형사부장, 공판 송무부장 이런 요직을 역임했고요. 2018년도 문재인 정부 때 서울 중앙지검장 3차장을 또 형사특수수사를 총괄했고 2022년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는 대검 형사부장 전국 형사정책과 수사 방향을 총괄했고 2021년도에는 공판 송무부장을 또 통해서 공소유지 형사재판을 조율하는 요직을 맡았기 때문에 그게 누적돼서 윤석열 정권에서 승진을 한 거지 윤석열 라인이라서 승진을 한 거는 아니라고 저는 그 자연적인 승진 그 지휘 체계로 보여집니다. 그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이진수는 한동훈과 윤석열의 이꼬르다. 이진수 이꼬르 윤석열 한동훈의 계보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좀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정말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네네. 박은정 의원이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하는 것은 혹시라도 검찰 개혁에 네. 장애물이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이제 문제 제기인데 이것이 좀 과도하다라고 이제 약간 너무 반박을 공개로 저격하고 방식에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 제기를 이런 식으로 검증이나 확인 절차 없이 막 하면 사실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제가 방송을 예, 좀 예. 재밌게 하기 위해서 그냥 예. 그 예. 목사님께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목사님이 법무부 차관이나 그리고 지금 이제 요런 이제 문제에 대해서 예. 깊숙하게 이렇게 개입해서 발언을 하셔야 될 만큼 이 사안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좀 지점이 있습니까?
근데 이런 경우에는 조용히 비공개로 예, 예. 그 문제를 이제 해당되는 부서나 그 인물들에게 그 직책에게 얘기해줘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너무 이제 그 공개적인 예. 이런 SNS 같은 데다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혼란을 가져다 주고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에 혼선을 주고 의혹을 낳게 하고 불신을 싹 틔우는 일이 아닌가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지켜봐야죠. 예, 시중에서 이제 지금 분위기로 보면 그냥 아예 박은정 의원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목사님이 네. 맞다. 그거 뭐 문제 많으니까 당장 네, 취소하라 이러면 인기도 더 좋을 텐데 이 예,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예. 직접 말씀을 하시는 것은 나름의 용기가 있어서 이렇게 이제 발언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용기보다도 예. 우리가 지금 조각 단계잖아요. 예. 내각이 지금 거의 다 구성됐고 뭐 이제 뭐 교통부 장관하고 또 두 군데만 이제 남았는데 좀 지켜보고 네. 6개월 정도 최소한도 우리가 그 이 과정과 열매 결실 방향이 어떻게 가는가를 보고 이게 방향이 이거 뒤틀리고 이상하다. 이게 6개월이 됐는데도 이게 어느 정도 초기 성과가 없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이제 달려들어서 건전한 비판이나 이런 걸 해야지 조각 단계에 너무 이렇게 우리가 과잉 이렇게 자, 하는 댓글로 것은 많은 우리 분들이 의견 주십니다. 최 목사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렇게 주셨고요. 그리고 박은정 의원도 본인이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이라이프님. 그리고 언급할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저는 뭐 좋은 논쟁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 좀 이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강유정 대변인이 3자 합법을 했던 것이 혹시라도 본인이 이번 인사에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냥 우회적으로 의견을 낸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견이 있기도 한데 뭐 그까지는 아니겠죠. 그건 아니죠. 예, 아니고 이제 어쨌든 댓글로 뭐 이런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좀 워딩 근데 자체는 좀 그 정확하게 해볼 강유정 대변인도 이제 뭐 대변인 맡은 지 얼마 안 된 거고 본인이 법조계 이런 데는 잘 모르잖아요. 본인 뭐 문화 이런 쪽 하시던 분이니까. 그런데 국정 전반에 대해서 또 브리핑하고 하는 게 굉장히 현재는 어렵죠. 만능 예. 엔터테인먼트는 아니잖아요. 예, 예. 아무리 뭐 그런 대변인이라고 차원에서 그래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먹물도 그거를 정화를 하려면 여러 번 여러 단계를 거쳐서 먹물이 이 맑은 물로 정화가 되는데 예. 몇 단계의 과정이 필요한 거고 또 담금질이라는 거를 통해서 옥석도 가리는 그런 과정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사람을 인선을 한다는 게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운 과정인데 좀 지켜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상처가 나도 알코올을 저는 지금 소독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아닙니다. 아프고 말씀 잘 쓰리잖아요. 나누셔도 됩니다. 네. 예. 예, 왜냐하면 지금 그 좀 너무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예, 예. 사실 지엽적인 것 예, 같고 예. 자꾸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은 예, 예. 느낌이라서 지금 제가 오늘 그 이 내각 발표 중에 네. 내각과 관련된 조각과 예. 예. 관련된 거 중에 저는 제일 정말로 눈이 번쩍 뜨이는 예. 게 있었어요. 국정위가 지금 전체를 그림을 그리잖아요. 예. 네. 이제 정부 조직의 개편도 지금 이제 이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우리가 그 경제 개발을 주도해 왔던 예. 게 우리 면회 드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경제부처 중에 첫째는 경제기획원, 예. 그다음에 집행하는 거는 재무부. 예. 이제 두 쌍두마차가 끌어온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게 그 김영삼 정부 들어서서부터 그 두 부서를 통합해 가지고 재정경제원이라는 걸 만들었고 예. 그때 제가 행정고시 재경직 예. 합격해서 했기 때문에 잘 알죠. 그리고 이제 그게 관치금융이 너무나 거대화됐다 해서 이제 IMF가 터진 원인이다 해가지고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는 다시 이제 이거를 분리해가지고 기획 예산처를 예산처라고 만들었죠. 했고, 예. 그리고 기획재정부가 여기는 있고. 재정부로 예. 하고. 근데 이제 기획 예산처는 조금 이제 과거의 경제기획원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약한 조직이죠. 예, 예. 그런데 놀랍게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오늘 그 보도 낸 이 표현이 예. 미니 경제기획원 그거 예. 이제 과거에 EPB를 했습니다. 예, 예. EPB 미니 작은 경제기획원을 만들겠다라고 발표했어요.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새로운 부처가 만들어집니까? 그러니까 경제기획원이 만들어지는 거죠. 예. 대통령께서도 그 대통령 선거 때도
지금 기획재정부가 가지고 있는 예산 기능은 별도로 독립시켜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경제 전문가 입장에서 또 뭐 이렇게 그 행정부 이 중에서 이거 손을 보지 않으면은 지금 대통령이 이 추구하는 이제 새로운 어떤 성장 전략 이거를 담보하기에는 현재 기획재정부는 너무 노화된 조직이다. 네. 그럼 어떤 조직이 나올까? 근데 예산 기능에다가 강력한 기획 기능. 예. 그러니까 과거의 경제 개발 때 그 엄청난 우리가 세계적인 역사에 없는 세계 경제 발전사에 없는 고도 성장을 한 거거든요. 그거를 만든 주도한 게 경제기획원이에요. 경제기획원이었죠. 경제기획원. 예. 그때는 영어로 그런 하면 호칭을 EPB. 썼죠. 예. 그걸 지금 이번에 만들겠다.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 계속 그러시잖아요. 성장이 최우선이다. 예. 그때는 성장이었거든. 예. 뭐 분배고 뭐고 생각할 겨를이 없죠. 다 굶어 죽고 있는데 무슨 예. 분배야. 지금도 그런 유사.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이 경제 발전 전략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관심이 많고 그리고 계속 박수 치고 있는데 예. 몇 달 전에 선거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첫 화두가 뭐였죠? 흑묘? 백묘로. 등소평의 경제 성장 전략을 들고 나왔어요. 예. 중도 보수. 중국의 등소평 주석이 배운 게 한국 모델이에요. 네. 쉽게 말하면. 그래서 포항 제철도 굉장히 이렇게 높게 평가를 했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 되시고 국정기획위원회가 예. 이 전략을 짜고 있다. 예. 박정희면 어떻고 김대중이면 어떠냐. 저는 굉장한 기대가 됩니다. 장점만 취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경제기획원과 같은 이제 핵심적인 경제 정책을 단순히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이 되는 이런 이제 정부 부처를 만들 것이다라는 거 우리가 박수 한번 드리면서 어쨌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바라겠습니다. 간과하지 않아야 될 거는 예. 박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걸 세웠잖아요. 예. 그건 이제 장기 독재, 뭐 장기 집권을 할 때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5년 단위로 이제 끊어지는 건데 예. 지금은 이제 5년인 임기제니까 단임제니까 1 플러스 2 플러스 2 5년 동안 얼만큼 착실하게 말씀하신 대로 강력한 그런 미니 경제기원을 만들지 그러니까 기대가 중요한 됩니다. 건 네. 경제기획원이라는 정부 조직을 만드는 건 예, 분명해요. 그 수장이 누구냐 이게 예, 이제 예. 중요한 거지.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